인턴십에 지원한 이유와 역량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적었을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로열티를 높이는 사람. 네, 이번 지원자는 조금 소제목에 많은 의미를 담으시는 것 같아서 내용 유추하기 좀 어려운데 안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일단 어떤 로열티인지 좀 모르겠는데 전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회사에 지원한다, 인턴을 지원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소서 내용이 궁금한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티를 높이는 사람, G마켓 하드캐리와 같은 중독적인 컨텐츠가 아닌 상술은 버리고 상식을 채우는 G구의 컨셉과 군더더기 없는 웹사이트를 보며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꿰뚫는 G구처럼 저 또한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소비자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을 고민합니다. 대외 활동과 공모전, 공연 기획, 인턴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다뤄본 결과 기업이 원하는 전략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장기적인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소비자를 위한 가치를 전달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탄 제안서 작성과 프로모션 기획,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경험은 지구의 마케팅 전략에 부합한다고 자신합니다. 프로젝트 완수에 대한 집념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프로모션 기획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항목은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이었잖아요. 지원자의 동기가 딱 드러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은 건지 김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평가 부탁드려요. 네, 잘 느낌을 좀 생각해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모호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모호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포인트가 내용에서 잘 잡히지 않고 정리가 잘 안 돼서인 것 같습니다. 좀 마케팅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지원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소서에 잘 녹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할 말이 많은 지원자인 것 같은데요. 우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 G마켓보다 콘셉트가 좋고 깔끔한 웹사이트 디자인을 보고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굳이 이 G마켓의 하드캐리 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비교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G마켓은 사실 굉장히 좀 이베이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대표 오픈마켓인 만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리스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꿰뚫는 지구와 같이 나 또한 소비자의 로열티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 본인이 대외활동, 공연기획, 인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배운 것이지 본인이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증명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시려면 로열티를 높이는 마케팅에 성공한 그런 본인만의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고요.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지원 동기의 흐름을 작성을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단락에서 우선 지구가 현재 고객들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시행 중인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로열티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배웠는지 서술하시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해당 경험들 속에서 로열티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을 배웠는지를 작성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지구의 인턴으로서 고객들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인턴으로서 본인이 어떤 것을 배우고 싶고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고 싶은지를 작성했다면 훨씬 더 명확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인턴 채용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직원이 아니라서 입사 후에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 뽑아서 뭐 복사만 시킨다든지 이런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요즘에는 인턴 사원 뽑아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직무 역량을 쌓아서 다른 곳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수시 채용에 응시했을 때 서류 전형 건너뛰고 바로 면접을 기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내가 인턴하게 되면 뭐 역할 적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수 학생이 생각하시기에 인턴 채용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가지고 면접 때에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진짜로 허드렛 일만 시키면 취업 준비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저는 그래도 마케팅에 대해서 이 친구의 많은 경험과 열정이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합격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평가를 내렸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스킬이 나와주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아쉽게도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무 역량과 비전까지 나타내야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을 적었을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로 인간 경영을 통해 이러닝 교육 콘텐츠 개발업계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비온에서 내세우는 인류 진보를 위한 지식 공유라는 타이틀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 또한 전공 강의인 금융시장론 과목에서 동영상 시청 및 독서를 통해 3D 프린터, 로봇 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에 대해 학습하는 등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AR, 사물인터넷 IoT 산업의 발전으로 곧 다가올 4차 가상혁명 시대에는 학교 및 여러 교육 분야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이러닝 산업의 원동력인 유비오는 이러닝 2.0과 에듀테크 산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100세 평생교육 시대에 걸맞게 평생학습 체제 개발로 세계의 스마트 교육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모듈 기반의 LMS 소프트웨어인 코스모스는 오픈소스로 다양한 학습기관에서 수강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높은 비전을 가진 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부터 생활비의 모든 입출입 거래를 엑셀로 다루는 등의 꼼꼼하고 계획성 있는 성격으로 3년 동안의 금융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재무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한글 및 엑셀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본적인 OS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에게 입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콘텐츠 기획과 설계를 하며 내용 전문가들과의 능숙한 의사소통으로 학습 대상자들에게 최적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러닝 기획 운영 실무자가 되고자 배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글을 보는 느낌인데요. 우리 방영왕 멘토님께서는 적절한 네. 답변이라고 보셨나요? 일단 회사 소개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글만 봐도 유비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한 매력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그 위에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왜 교육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좀 이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약간 끊어서 보게 되면 인류 진보를 위한 지식 공유라고 하는 타이틀에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경험이 좀 드러나지 않아서 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마트 관련된 교육이 유비원에서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끝에 보면 자신이 그래서 스마트 관련된 이 교육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콘텐츠 기획 운영 실무자가 되겠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앞에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쓴 것과 나의 어떤 입사 후의 목표가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자기는 꼼꼼하고 계획성 있는 성격이라서 OS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내용이고 여기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따라서도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통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읽으면서 느꼈는데 장문이 너무 많아요. 네. 글이 길다 보니까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핵심을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문법적인 오류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함께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나만의 차별화를 묻는 질문이네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백화점을 누비다. 오, 소제목만 봤는데 제가 완전 부끄러워지네요.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백화점을 왜 간 건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왜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백화점을 누비다. AK 콘텐츠 리그에서 백화점을 알리고 키덜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마케팅이 주로 상품 리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쉬웠고 매장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만화 캐릭터 분장을 하고 백화점을 누비고 다니며 고객들의 번호를 얻어내는 시리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매장 고객에게 접근해 번호를 얻는 것과 이를 촬영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웠지만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저희 팀은 4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자신감과 두꺼운 철판, 프로젝트에 대한 집념을 키웠습니다. 참신한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의 가치를 전하는 프로모션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느 지원자보다 눈에 가는 자소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안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거를 보고 직접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오. AK 콘텐츠 릭을 찾아봤는데 네. 보니까 진짜 가오나시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고요. 가오나 씨 쉽지 않은데. 드래곤볼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글을 보고도 참 어떠한 지원자인지 머릿속을 그려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열정과 노력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또 지금 질문이 나만의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떠한 지원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다만 그냥 한 가지 흠을 잡자면 두꺼운 철판이 뭡니까? 이건 아무리 자소서인데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뭐 강한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어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내용 자체는 전 너무나 신선하고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희수 학생은 만약에 이런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걸 좀 쓸 것 같나요? 네, 저는 DB 손해보험 마케팅 제휴 공모전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인터뷰했던 경험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좋은 소재일까요? 예, 저는 뭐 소재 자체는 뭐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고요. 그걸 얼마만큼 내가 이제 좀 재미있게 아니면 좀 약간 의미가 있게 써내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합격 드리고 싶습니다. 두꺼운 철판인데도요? 네네네. 저는 감동시켰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네. 뭐 소재적으로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네. 결과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1등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마케팅 기획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직무 역량 경험 중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서술하라는 질문이에요.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행사 개최의 충돌을 축복으로 회사에서 고객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의 주된 역할은 파티 장소 예약과 초대장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티는 새로운 고객들에게 회사를 홍보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저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파티를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총무팀에게 좋은 식당을 통째로 예약하고 회사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의 비용은 너무 막다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기획이라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총무팀의 거절이 안 좋게 들렸지만 서로 조율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여겨 총무팀에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리고 다시 한번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회의 전 기획안을 서로 다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레스토랑 대여비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며 다시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너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장소를 좀 더 저렴하게 찾자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물 위에 보트형 레스토랑으로 파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티 홍보용 포스터를 인터넷상으로 제작하여 메일로 돌림으로써 직접 우편을 붙이는 것에 비해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각을 조금 바꾸자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총무팀도 기획안이 수정된 것을 보고서 기본 예산의 15%를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금으로는 파티를 통한 신규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갈등 상황에서 당황하였지만 내가 만든 기획안이 무조건 최고다라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과 부서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겪는 충돌을 배려와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뭐 일단은
이 경험이 과연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인가라는 일단 꼭 좀 의문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마케팅 안에서도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기타 기획과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큰 틀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소재 자체가 뭐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 친구는 집중적으로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마케팅 직무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친구가 어떠한 과정 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했다라는 부분이 행동 중심으로 이 정도면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평균 이상의 그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먼저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수요를 찾는 아르바이트생. 네, 본인이 고객의 수요를 찾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러한 아르바이트생을 봤다는 건지 좀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소제목을 보니까 그래도 수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느낌이 강한 그림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수요를 찾는 아르바이트생. 핫도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가게의 문제는 금요일이 다른 날에 비해 손님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과 상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총 3차례에 걸쳐서 3일 동안 가게 주변 모든 가게의 상황을 자진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요일마다 가게 주변 회사 사람들이 옆 건물에서 모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미팅에 모이게 되어 가게 주변부에 단골 손님을 비롯한 회사 사람들이 유독 적어진 것입니다. 매출의 30% 이상이 근처 회사 사람들의 수요였기 때문에 그 미팅에 핫도그를 공급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미팅 시간을 알아내 직접 가서 홍보지를 붙이기도 하고 쉬는 시간 파악을 통해 미리 만들어 놓는 등 고객의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덕에 단체 주문을 받는 기회가 여러 번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금요일 매출은 15% 이상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원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핫도그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사장님께 선생님들만을 위한 쿠폰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매번 직접 핫도그를 사주기에는 번거로우니 쿠폰을 대신 대량으로 판매하여 학생들이 그 쿠폰을 통해 공짜로 직접 핫도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간단한 전략이었지만 생각의 전환으로 2달 안에 쿠폰은 500장 넘게 팔리게 되었고 가게는 학원과 학교의 입소 논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고객의 요구 파악이 매출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러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하면 사장님들이 굉장히 아, 그럼요. 이거는 인센티브 팍팍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너스를 팍팍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어느 정도의 센스는 있는 지원자다라고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좀 반문을 하고 싶은 게 네. 과연 이게 요구하고 있는 창의성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묻고 싶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가깝다라고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창의성이라는 측면, 새로운 것을 적용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글을 잘 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진하여 뭔가를 노력했다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예. 표면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이 친구가 자소 센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창의성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뭐 전략적 사고라든지 창의적 사고 아니면 비판적 사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표면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와 동등 수준의 문제점을 갖고 판단하는데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연결된 상위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짚어내는 역량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모범 자소서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자소서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합격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 일단 가름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 해결력에 가깝긴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을 쓰고 경험을 했다면 뭐 합격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텔레콤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지원 학생이 준비한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발생된 문제보다 본인이 먼저 조직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을 강조할 것. 두 번째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강조하기에 앞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도를 위하여 물리적인 자원이 더 소모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효율적 성과를 위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보다는 아이디어 적용 후 일부 개선된 점과 그 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더 좋은 개선으로 이어졌던 내용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코멘트를 잘 참고해서 작성하셨는지 직접 읽어주시죠. 네. 더 나은 상담을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상담 문화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심리 상담 정보를 제공하며 심리 상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교정하는 상담을 알리단 프로젝트는 진행하면서 생기게 된 고질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상담의 소비자인 내담자와 공급자인 상담자를 연결해주는 편리한 매개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의 인식 차이와 문화 때문에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담 시장이 전혀 확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쟁 업체는 물론 차이를 비교할 만한 관계사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벤치마킹이 어느 정도 필요한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존재였지만 정보가 만연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은 불가피했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다가 서울 지역에 위치한 6곳의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자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상담센터의 담당자분은 실질적으로 지인이나 가끔 방문하는 내담자들을 상대해줄 뿐 체계적인 시스템 같은 것이 없었고 이는 상담시장 개혁이라는 새로운 트랙 솔루션을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상담을 입담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베타 테스트와 채널 구축을 통해 온라인으로 그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몇몇 상담자분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고 베타 테스트의 결과로 비용 문제를 통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담 시장의 활성화는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목표를 전국 상담센터와의 계약으로 잡고 온라인으로 불편성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진행하였습니다. 서로에게 적합한 니즈를 찾아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SK텔레콤의 현장에서도 새로운 연결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겠습니다. 네, 뭐든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기에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진행인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자주 봤으니까 이제 저희 그동안 예의는 그만 차리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코멘트 드린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 문제를 본인이 탐색형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근원적인 그 업계에 굉장히 만연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일반적 문제를 지금 갖고 지금 들어갔다라는 게 일단 제가 드렸던 그 코멘트와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상담센터의 상담자분은 실질적으로 지인이나 가끔 방문한 내담자들 상대해줄 뿐 체계적인 시스템 것이 없었고 그래서 바로 그냥 상담시장 개혁이라는 새로운 트랙 솔루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과연 이 경험에서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 학생이 나중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의적인 습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보완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약간 고무적인 것은 제가 과거 우리 지원 학생들이 자소서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지 않았나 이번 자소서가. 왜냐하면 전반적인 문장의 구성이라든지 문장 하나하나가 예전보다는 더 많이 다듬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중소기업에서라도 먼저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마케팅 부서에 가고 싶은데 마케팅 경험이 없어서요? 라는 질문을 해줬습니다. 이 경험에 대한 질문은 취준생들이 늘 하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멘토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뭐 중소기업이 됐든 뭐 소기업이 됐든 뭐 어디든지 간에 마케팅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저 같으면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근데 단 이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아마 공채에 지금 지원하는 지원자인 것 같은데 네.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제약이 너무 심하다 보면 지원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 학생처럼 아직 4학년 1학기라고 한다면 뭐 학교 다니면서 얼마든지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모에 관계없이 역할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유사하다면 가급적이면 업무를 수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K텔레콤 마케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